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헤쳐보는 속보. 이는 주식의 MC 서울경제신문 서종갑 기자입니다. 저는 속보를 가져온 신한투자증권 이진성 이사입니다. 속보입니다. 하나방산 이제 독일 눈치 안 보고 1등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방산국의 베스트셀러죠. K9이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52%를 넘으면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K9의 엔진이 원래 독일 거였다는 게 큰 문제였는데요. 이 MTU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그래가지고 K9에 장착했을 때 수출을 막기도 하고 또 어디 전시할 때마다 독일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눈칫밥을 먹어야 됐었는데, 지난해부터 한화가 개발하던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장착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K9이 국산 엔진이 들어가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화가 전차 엔진을 국산했다면 첨단 항공 엔진에서도 독자 개발을 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엔진이 미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KF21에 장착되는 엔진도 GE가 라이선스를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마음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항공 엔진 개발하는데 5에서 6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1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 및 부품 소재 공급망이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연간 4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2019년서부터 항공 엔진 부품 업체인 미국의 이닥사를 3억 달러에 인수해서 미래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고출력 엔진의 자체 개발 소식은 우리 국력 향상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막 그 엔진 제작하는 곳들, 뭐 한화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큰 출력을 내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던데, 특히 그리고 이 엔진이 그 뭐 항공기나 아니면 뭐 전차, 자주포 이런 거에 전체 생산 가격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예전에 그걸 사왔으니까 저희가 그걸 온전히 다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뭐 관련된 생태계들 국가들도 있고 수익성 자체도 또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수익성이 향상이 되면 그만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뭔가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 같은 게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인적 분할 소식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방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2023년하고 2024년 인적 분할할 때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까지 이렇게 방산을 통합하는 구조 조정을 하고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고 방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은 이제 따로 떼어내서 정밀기, 여기선 반도체 생산까지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에 집중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인 지상 방산 기업이고요. 혁신 기술 기반으로 이제 항공 우주까지도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오션은요, 해양 방산 기업인데 잠수함이나 함정까지 생산을 지금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여기 보시면 레이더나 소프트웨어 위성 전문 기업, 요 세 개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두 기업을 지배하면서 방산에 더 집중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게 되시면은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에서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의 국방 지출 추이가 보시면 2013년, 뭐 12년 이때 정점을 찍고 조금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분쟁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밸류체인에 엮여 있기 때문에 뭐 항공기 엔진을 수출한다거나 엔진 부품 같은 거 수출을 많이 하죠. 미국이 지금 국방비 지출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미국 자체의 무기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미국의 무기를 필요하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무기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나라 무기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실전을 벌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2% 장산을 점유하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앞으로 수출할 여지가 더 크다고 했는데, 특히 그 수요가 많은 게 보면 동유럽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K방산을 찾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탈세계화로 가는 거죠. 이제 세계적인 관계 정립이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렇게 점점 지역과 갈등이 심해지니까 다른 나라들도 동남아 국가나 이런 데도 자주국방이 지금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전쟁터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터가 넓어지는 만큼 미국의 군수품이 보급되어야 될 시장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양안 분쟁으로 인해서 점점 자주국방의 니즈가 필요해지는데,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물건이 더 필요하게 됐고요. 특히 왜 가성비가 중요하냐면 동남아 국가들은 그동안은 경제 발전을 주력을 했어요. 특별히 국방의 위협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경제 발전을 주력했는데 그런 위협이 대두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조금 더 저렴하면서 성능 높은 그런 무기가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앞으로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K9 자주포 운영 국가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는 입찰에서 결정이 됐고요. 루마니아도 K9 자주포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로서 전시 편제에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를 생산했을 때 실전 배치 검증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K방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무기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술력이 발달했고요. 오랫동안 기술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첨단 무기 제작에 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무기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있고요. 또 기술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원한다면 수출국가 현지에서도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 생산해주고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또 다른 별명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포방부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북한과 대치하는 그 장거리 곡사포 해가지고 그 포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성숙하고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K9 자주포가 특히 잘 만들어서 글로벌 명품이라고 하고 자주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한 10개국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해외 시장에서도 이런 강점을 굉장히 잘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9 클럽이라고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K9 자주포의 대당 가격이 한 4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싼 거냐 봤을 때 경쟁 제품인 독일의 PZH-2000 자주포라는 게 있는데 이 자주포의 중고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요. 성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주요 재원을 보면은 독일의 PZH-2000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요. 장점은 기동력이나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점유율이 높아요. 무기라는 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 장단점이 발견되고 좀 개선돼 갖고 좀 더 진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K9 클럽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 포함해서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까지 해서 한 10개국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K9 자주포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고 수주 잔고도 한 3년 이상 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특히 앞으로 장단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방산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요. 2021년에 5.1조였는데 지금 보시면 22년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죠. 19.9조, 28.3조, 30조.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금 2024년 1쿼터에만 이 정도의 30조의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80조 예상하기도 하더라고요. 2024년에서 25년 동안 폴란드의 잔여 물량이 K9 60문 이상, 천무 30문 이상이 이제 하반기에 인도가 집중될 예정이고요. 25년에는 한 86문 정도 인도 예정이 있습니다. 또 27년 이후로 좀 보면요. 폴란드의 후속 물량이 있고요. 또 호주 K9 30문, K21 15대, 레드백 장갑차 129대, 루마니아, 이집트 등 후속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으로 2030년까지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있어요. 인건비 말고 현재 사용하는 무기의 현대화나 수리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데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요. 2024년에서 28년까지 연평균 11.3%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국내 수주도 안정적입니다. 이때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 들었던 거 보면은 굉장히 지상 무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해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항공 맞죠? 우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식은 또 지금 당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실적도 있겠지만 미래 성장성을 또 추가로 멀티플을 높여주는 요인은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항공방산 쪽의 미래 성장 산업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도 비슷한데요. 네, 미국 나사에서 이제 로켓 발사하던 거를 스페이스X, 테슬라 쪽에 넘겼죠. 네, 그런 것처럼 과거의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구조가 지금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 기업들이 사업 기회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실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우주 수송 이런 쪽을 담당하고요. 하나 시스템이나 셀렉트아이는 인공위성, 위성 서비스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요 세 회사가 다 우주 탐사까지도 이렇게 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요. 2022년서부터 급격히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23년서부터 확 좋아집니다. PER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년에는 좀 떨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망은 양호하게 나옵니다. 저희 지금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 이진성 이사님이랑 알아봤고요. 뭐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탈세계화 세계에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대가 지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저희가 우주 개척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속보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속보 소식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